자, 어제 저희는 문자 디자인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문자 디자인, 자, 일러스트레이터 시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을 했고요. 쉽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글씨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클릭해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포토샵을 이용한 문자 디자인. 자, 이렇게 썼는데요. 먼저 캐릭터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요, 레이어, 문자가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선택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릭터 패널에서 직접 값을 설정해도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글자 크기를 난 좀 키우겠어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글자 크기가 조절이 되고요. 자, 줄 간격, 마찬가지로 수정이 되는데요. 나는 문자 중에 몇 글자만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되어 있을 때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글자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는 글자만 키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자, 문단 정렬은 왼쪽 정렬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문단 정렬은 클릭을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밖에 선택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이 세 가지만 정렬이 되고요. 자, 왼쪽 정렬, 중앙 정렬,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일러스트레이터보다 문자 디자인이 문자 디자인의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간격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줄 간격은 글씨의 아랫단부터 다음 글씨의 아랫단까지의 이 간격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글씨 크기가 30이에요. 30인데 줄 간격을 만약에 130%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글자 크기에 1.3을 곱하면 된다 그랬고, 150% 더한다라고 하면은 1.5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150%를 주고 싶어. 그럼 1.5를 주려면 여기다 얼마를 주면 돼요? 30 곱하기 1.5 하면 45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이렇게 클릭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45 이렇게 주면 됩니다. 만약에 클릭으로 줄 간격 주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Shift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뀐다 그랬고요. Shift 엔터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 같이 이렇게 선택하고 다 같이 바꾸면 다 같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과 줄의 개념도 이해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자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간은 기본값이 0이에요. 자, 0을 줬을 때 보기 좋고요. 자, 마이너스 50 정도까지도 가독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0을 두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얘는 장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글자의 높이를 높여주는 거고요. 자, 얘는 자평이에요. 글자의 넓이를 조절하는 건데요. 얘네들을 건들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장평을 나는 좀 줄여볼래. 자, 줄여보면은 글씨가 좁아지면서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첨자 기능이에요. 스크립트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희가 각주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할 때
자, 요런 식으로 각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럴 때 얘를 위로 올리고요. 위로 올리고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자, 이렇게 각주 처리가 되죠. 그죠? 자, 각주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우리가 라인을 긋고 이렇게 라인 긋고 쓰게 되죠. 1 자,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각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밑에 이제 특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선 볼 수 없었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강제로 글씨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강제로 글씨를 눕게 만들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이탈릭체라고 합니다. 이탈릭체라고 하는데요. 자, 강제로 굵게 해주는 거 일러스트레이터는 없었어요. 자, 포토샵에만 존재하는데요.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글씨의 두께를 어떻게 결정해요? 자, 여기서만 결정할 수 있어요. 글꼴이 두께를 지원해야만 두꺼운 글씨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릭체. 자, 기울어진 글꼴인데, 자, 이것도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없었어요. 글꼴이 이탈릭을 지원해야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대문자, 소문자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영문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고요. 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자, 포토샵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포토샵 디자인. 자, 네. 자,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있는 버튼은 뭐냐? 대문자로 바뀌는데 글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소문자 크기로 바뀝니다. 오케이? 대문자로 바뀌는데 소문자 크기로 바뀌고요. 자, 요 기능들은 뭐냐? 아까 저희가 이거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만들었잖아요. 각주. 만들었죠? 이거 그냥 버튼 클릭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클릭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래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인과 가운데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쉽게 줄을 그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 패널이 있잖아요. 자, 이 패러그래프 패널은 문단 관련된 정렬인데요. 우리 타이틀을 클릭이 아닌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타이틀은 드래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가지고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한번 클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정렬 기능들을, 자, 여기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정렬 자체가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비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본문 내용 입력할 때는 대부분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는데, 자, 양끝 정렬이라고 합니다. 양끝 정렬을 사용해서 원하는 칸 안에 정확하게 꽉 차도록 만들어주는 정렬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끝 정렬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들여쓰기가 있는데요. 자, 전체 문단을 들여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전체 문단을 들여쓰는 게 있고요. 첫째 줄만 들여쓰는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 문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첫 줄은 들였어라 라고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문단이 여러 개 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알아서 바뀌어버려요. 문단이 여러 개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예요? 첫 줄 띄어쓰기. 첫 줄의 자간을, 줄 간격을 조절해주는 버튼이었어요. 첫 줄의 줄 간격. 첫 줄, 문단과 문단 사이의 거리를 뛸 때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패널과 패러그래프 패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희가 불타는 글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불타는 글자 한번 복습해 드릴 건데요. 자, 우선 글씨가 좀 컸어요. 예, 글씨가 좀 컸고요. 글자 색은 흰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있을 때, 자, 이 글씨를 이제 불태우는 효과를 줄 건데요. 여기다 필터를 주게 되면 글씨 자체에는 필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터 레이어가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글씨를 레스터라이즈 타입, 자, 이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글씨가 타입 툴이 아닌 일반 이미지화 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T라고 써있던 타임 레이어에서 일반 이미지 레이어로 바뀌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필터라든가 다른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스타일라이즈 윈드라는 효과를 줬는데요. 자, 윈드가 적용이 되면 잉크에 바람을 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서 바람을 오른쪽에서 바람을 한번 불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왼쪽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양쪽에 바람이 불어지고요. 자, 돌려서, 자, 아래쪽과 오른쪽에도 줄 건데요. 자, 또다시 레프트 한번, 그 다음에 라이트를 3번을 줄 건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필터는 맨 위에 기억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단축키 컨트롤 F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돌리고 다시 원위치 시키신 다음에, 자, 이제 불타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불타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글자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스톨스에 있는 물결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리플이라는 물결 효과예요. 자, 리플이라는 물결 효과를 줬더니 이렇게 자글자글 올라갔고요. 이렇게 선명하게 타지 않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약간 흐려지게 만들기 위해서 블러 효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가우시안 블러라는 값을 줬는데요. 자,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줬더니 이렇게 흐려지더라. 그죠? 흐려지고요. 자, 이제 얘가 이제 불타는 효과니까 색깔이 빨개져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휴를 적용해서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전체적으로 다 바뀐단 말이야. 근데 얘를 합쳐주잖아요. 자, 위엔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 이렇게 합쳐주시게 되면, 자, 합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머지 레이어를 해주시면 하나로 합쳐질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것만 아래에다가 합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머지 다운이라는 녀석도 쓸 수가 있어요. 머지 다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색상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합쳐졌어요.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회색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흰색과 회색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색은 자동적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바뀌어주면 전체적으로 색깔을 많이 바꿀 수가 있고요. 밝게 하면 검은색까지 같이 바뀌기 때문에 밝게는 하지 마시고 어둡게만 살짝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 바꾸고 그냥 가운데는 흰색으로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색상과 채도를 조절해 주시면, 자, 이렇게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의 글꼴을 만들 수가 있다. 불탄 글자 효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네온 글자 효과도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네온 사인 같은 느낌을 줬는데요. 자, 네온 사인 같은 효과도 자, 이렇게 글자를 써 놓고요. 자, 이제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씨의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가 글씨뿐만 아니라 레이어의 이미지가 있어. 근데 그 이미지의 영역만큼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영역을 선택하고자 하는 레이어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마우스 모양을 보세요. 마우스 모양 보시면 밑에 점점점점 해가지고 사각형 모양이 생겼어요. 확대가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컨트롤 썸네일을 클릭했더니 자, 이렇게 점점점점 나왔고요. 영역이 선택이 됐고요. 자, 여기다 에디트 스트로크 이용해서 색깔 주고요. 두께 주고 색깔을 줬더니 라인 따라 어떻게 돼요? 색이 들어가더라. 그죠? 이렇게 색이 들어갔죠? 자, 여기에다가 필터에 아까 배웠던 가우시안 블러를 줬는데요. 자, 이 정도 줬더니 좀 많이 번지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레이어 추가해서 또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그렇게 귀찮게 안 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얘 컨트롤 J 눌러서 복제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U로 색깔을 바꿔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또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색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 봤죠. 마지막엔 이렇게 녹색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 봤어요. 자, 하이라이트는 흰색에 1픽셀짜리 선을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니까 좀 더 네온 사인 느낌에 가까워지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윈도우의 타임라인이라는 메뉴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패널을 열어야 되는데요. 타임라인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비디오 타임라인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패널, 슬라이더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애 위주로 작업을 해 봤습니다.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뭐 그 TV를 볼 때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그죠? 그게 보통 초당 30프레임 정도가 진행이 돼요. 1초에 30프레임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1초 동안 30번 다다다다다다다 보여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얘도 우리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프레임들이 원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프레임을 추가하면 요 프레임과 요 프레임을 연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색깔을 바꿨어요. 그죠? 또 프레임 추가하고 또 색깔 바꿨고요. 자, 또 프레임 추가하고 또 색깔을 바꿨어요. 그럼 프레임마다 다른 색깔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우리는 이제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재생이 되더라. 그죠? 근데 너무 빠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웹 표준을 배우시게 되고 웹 접근성을 배울 때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한이 나오는데요. 영상이 아닌 이미지나 플래시의 효과 같은 경우에 번쩍이는 효과거든요. 번쩍이는 효과. 번쩍이는 효과를 초당 2회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은 0.5초예요. 0.5초. 그래서 0.5초로 이렇게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0.5초에 한 번씩 색깔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뀌는 효과도 저희가 만들어 봤죠. 뭐였죠? 트윈이라는 효과를 만들어 봤어요. 그죠? 트윈이라는 효과를 만들어 봤는데, 자, 1번에서 2번으로 바뀌는 트윈을 만들 때 이 사이에다가 뭘 만드는 거야?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걸 저희는 이제 트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트윈.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야? 내 다음에 있는 녀석이죠. 그죠? 내 다음에 있는 녀석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자, 사이에다 몇 개를 집어넣을래?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게 바뀔 거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을 거야. 대신 많으면 많을수록 프레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용량이 커지게 돼요. 그죠? 용량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적당한 숫자는 5에서 한 4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4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한 변에 안 변하고 어떻게 돼요? 점점점 색깔이 변하는 단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선택하고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넥스트나 프리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2개 선택하고 셀렉션으로 하셔도 돼요. 네, 셀렉션. 그럼 요 사이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셔도 셀렉션으로 가능하십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는 정신없이 막 바뀌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부드럽게 바뀌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효과는 번쩍거리는 효과가 아니에요. 번쩍거리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뭐 마지막에 이런 것까지 배웠고요. 자,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만들었던 프레임 애니메이션 중에 움직임을 주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죠? 맞나요? 네, 움직임을 주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자, 밑에서부터 글씨가 올라오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는 애는 글씨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요 녀석이 여기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럴 때 넥스트 프레임과 프레임 10을 넣어볼게요. 10.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10단계에 걸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되죠. 자, 그러면 프리비어스는 내 앞에 있는 애랑 바꾸는 거라고 했고요. 자, 퍼스트 프레임을 사용을 해주시면 맨 앞에 있는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해주시면 반복되는 애니메이션. 자, 그래서 글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이 사이트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자, 바가지머리라는 쇼핑몰인데요. 바가지머리가 아니었나 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쇼핑몰에서. 이거 전부 다 GIF 애니메이션이에요. GIF 애니메이션. 어제 그래서 제품 저희가 바뀌는 거 만들어 봤잖아요. 베스트. 딱 그런 식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용샷, 그 다음에 그냥 진열샷, 그 다음에 색깔별로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얘도 뭘까요? 지금 얘도 잘 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 색깔 바뀌죠? 얘도 GIF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GIF 애니메이션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가 스타일란다? 아세요? 네,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도 GIF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 변하네요. 네. 얘 한번 보고 있어 보세요. 용량이 커가지고 GIF가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이미지보다 조금 용량이 큽니다. 네. 네,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근데 좀 느리네요. 네, 조금 느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GIF 애니메이션이 좀 활용도가, 예전에는 뭐 여러분 뭐 옥션 뭐 11번가 이런 데 가면은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날 좀 클릭해 달라고 굉장히 유혹을 많이 했어요. 그죠? 요즘엔 많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학생 커튼 쇼핑몰 있잖아요. 그 학생은 뭘 만들었었냐면 그걸 만들었어요. 블라인드를 열었을 때 닫았을 때를 GIF로 이렇게 착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줬어요. 괜찮죠? 그죠? 블라인드를 펼쳤을 때의 모습과 접었을 때의 모습을 블라인드로, 그 다음에 뭐 커튼을 쳤을 때와 열었을 때의 모습을 GIF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 여자애가 막 이렇게 막 까딱까딱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건 이제 견적, 견적을 내주겠다라는 배너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자 사원이 뭐 이렇게 쓰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는 GIF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 것들 참 활용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쇼핑몰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자가 설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컴퓨터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자가 설치를 되게 많이 해요. 그거를 GIF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서 뭐 부품을 갈아야 돼, 그러면 뭐를 빼라 하면 그 GIF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껴라 또 GIF로 보여주고, 뭐 다시 닫아라 이거를 GIF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상으로 올리려면 또 용량이 크잖아요. 영상으로 안 올리고 GIF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넣어주더라. 네. 자,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배웠던 문자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